시대산 가로챈 며느리 딸에게 반엄하라. 이 가게 나한테 넘겨. 시누이 박미라는 팔짱을 낀 채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언니 뭐라고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중간에서 가로챘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시누이는 허름한 가게에 냄새나는 순대국 따위 절대 안 한다며 질색했었습니다. 언니 그건 됐고 권리금 5천만 원 줄 테니까 가게 넘겨.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누이는 가게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내 가게 돌려내. 결국 저는 가게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누이의 지옥 행티켓이 될 줄은 몰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입니다. 32이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남편 박태주는 중견기업 과장이고 시댁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박미란 언니가 있었죠. 미란 언니는 저보다 6살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고요. 남편분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하셨고 시아버지는 인자하셨죠. 다만 미란 언니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유진아, 명절 음식은 우리 집 방식대로 해야 해. 시집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서툴러?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건 당연히 큰며느리 몫이야. 난 딸이니까 패스. 항상 저를 아래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1년 전 시아버지께서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췌장암 말기.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시어머니는 매일 우셨고 미란 언니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 씨는 70세셨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셨죠. 40년 경력이었습니다. 아버지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란 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히 계시게 해드리세요.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셨죠.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앉아라. 네.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 거 너도 알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에휴, 기적은 무슨. 의사도 포기했는데. 시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니 여한이 없어. 태준이는 회사 잘 다니고 미란이는 애들 잘 키우고 너도 일 잘하고 다들 행복하게 사니까 아버지는 만족해. 아버님, 근데 말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꾸 가게가 아른거리거든. 가게요? 응. 40년을 했는데. 그냥 문 닫는 건 너무 아쉬워서.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가게가 내 인생이었거든. 젊었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 보고 국물 끓이고 손님 맞이하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단골 손님들도 많고 다들 내 순대국 좋아해주고 그게 내 자부심이었는데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문 닫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 누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태준이한테 먼저 물어봤어. 그랬어요? 응. 근데 회사 다니는 게 좋대. 순대국집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남편답긴 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걸 좋아했으니까요. 미란이한테도 물어봤지. 언니한테요? 응. 전업주부니까 시간도 있고 요리도 좋아하니까 당연히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도 마음에 안 드는데 냄새까지 나는 순대국을 자기가 왜 파냐면서 아주 질색하더라고. 심지어 요즘 시대에 누가 시장 가게를 해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더라. 시아버지의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40년을 한 아버지 일을 그렇게 말하니까 참 서운하더라고.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가게 이어받을 생각 없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디자이너인데요. 알아. 내일도 있는 거 알아. 근데 요즘 디자인 일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단순 디자인은 AI로 대체되고 있었고 저 같은 중간 레벨 디자이너는 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원래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네. 우리 집 올 때마다 뭐 해온다며? 쿠키도 굽고 케이크도 만들고 명절 때도 요리 제일 잘하더라.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너는 음식에 재능이 있어. 손맛도 좋고. 아버님, 물론 강요는 절대 아니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다만, 너라도 이어주면 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서. 40년 일군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어준다면. 시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대국집이요? 저는 디자이너인데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디자인 일도 좋았지만 요즘은 일도 없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해볼게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로? 네.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유진아.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줄 줄 몰랐어.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넌 잘할 거야. 나는 믿어. 그날부터 저는 시아버지께 본격적으로 순대국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비록 몸이 많이 약하셨지만 재료 고르는 법만큼은 직접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진아, 순대는 이렇게 탱탱한 걸로 골라야 해. 손으로 눌러봐. 탄력이 있어야 신선한 거야. 네, 아버님. 그리고 내장은 신선도가 생명이야. 냄새를 맡아봐. 비린내가 심하면 안 돼.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이 정도면 괜찮아. 시장 아주머니들도 아셨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한테 가르치세요? 네, 제가 이제 못할 것 같아서요. 에이, 무슨 말씀을.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하, 고맙습니다. 시장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유진아, 국물이 제일 중요해.
국물이 맛있어야 순대국이 맛있는 거야. 네. 뼈를 12시간 이상 끓여야 진한 국물이 나와. 중간에 불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조절해요? 처음 2시간은 센 불로 팔팔 끓이고 그 다음엔 중불로 줄여서 계속 보글보글 끓여야 해. 약한 불로 하면 국물이 진하게 안 나와. 아, 그렇구나. 순대 삶는 법도 배웠습니다. 순대는 너무 오래 삶으면 터져. 딱 15분만 삶아야 해. 15분이요? 응. 타이머 맞춰놓고 정확하게. 1분만 더 삶아도 터져버려. 양념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새우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비율이 정말 중요해. 너무 짜면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돼.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아버지께서 손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보고 배워. 네. 겉절이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썰고 양념은 살살 버무려야 해. 너무 세게 하면 배추가 물러져. 이 정도면 돼요? 오, 잘하네. 역시 손맛이 있어. 3개월 동안 매일 연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국물 끓이고 순대 삶고 양념 만들고 겉절이 담그고. 손이 양념에 까져서 따가웠습니다. 밤에는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음식 만드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만든 순대국을 드시고 맛있다고 하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아, 한번 만들어봐. 내가 먹어볼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순대국을 끓였습니다. 국물을 내고 순대를 삶고 내장을 넣고 양념을 만들고 겉절이를 담갔습니다. 아버님, 드셔보세요. 한 그릇을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님, 맛이 없어요? 아니야.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완벽해. 내 맛이랑 똑같아. 정말요? 응. 이제 내 맛을 누가 이어받았구나.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아버님,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 내 순대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어주니까. 한 달 후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유진아, 고맙다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친척들. 미란 언니도 왔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 가게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례식 다음 날 미란 언니가 물었습니다. 이어받으려고요. 아버님께 약속드렸으니까요. 에이,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미란 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장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며칠 못 가서 포기할걸요? 그래도 해볼게요. 하여튼 고생길이네.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미란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무리하지 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저 할 수 있어요. 고맙다, 유진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녀일 줄 몰랐어.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열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가게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간판도 인테리어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주방만 조금 정리했습니다. 더 위생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요. 오픈 첫날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이제는 시아버지 없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재료를 사고 가게로 돌아와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끓여야 하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순대도 삶고 내장도 준비하고 겉절이도 담갔습니다.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아, 역시 안 되는 건가. 오후 3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떠나셨다며? 며느리가 한다고? 네, 안녕하세요. 맛이 똑같을까? 한번 먹어볼게. 아주머니께 순대국을 내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맛이 똑같잖아. 정말요? 응. 사장님 손맛이랑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어? 3개월 동안 배웠어요. 대박. 며느리가 효녀네. 다들 알려줘야겠다. 아주머니께서 SNS에 바로 올리셨습니다. 박 사장님 순대국 며느리가 이어받음. 맛 똑같음. 그날은 그 손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바뀌었다며? 맛 똑같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와서 먹어보고는 놀랐습니다. 진짜 똑같네. 며느리분이 대단하시네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돌아가셨다길래 안 올까 했는데 맛이 똑같다니 다시 왔어요. 며느리분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똑같이 만드세요?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사장님 며느리 진짜 대단하대. 3개월 만에 똑같은 맛 만들었대. 효부 아니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가게 이어받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가게는 점심시간마다 만석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순대국 2인분이요. 겉절이 추가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시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3달째 SNS에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통 순대국 며느리가 이어받아 운영 중. 시아버지께 3개월 배워서 똑같은 맛 재현. 진짜 맛집 인정. 젊은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어요.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사진 찍어도 돼요? 가게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4달째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편도 놀랐습니다. 여보, 대박이다. 이 정도면 진짜 성공한 거 아니야? 응, 나도 놀랐어. 순이익이 얼마나 돼?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진짜? 응. 재료비, 월세, 공과금 다 빼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대단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이 정도면 리모델링 해도 되겠어. 리모델링? 응. 지금 가게가 좀 낡았잖아. 깔끔하게 고치면 손님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오래되어서 좀 낡고 어두웠습니다. 좌석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낡았습니다. 그래, 리모델링 하자. 6개월째 저는 3천만 원을 들여 가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바닥을 새로 깔고 벽을 밝은 색으로 칠하고 조명을 LED로 바꿨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새로 샀습니다. 좌석 수를 12석에서 20석으로 늘렸습니다. 주방도 현대화했습니다. 새 냉장고, 새 가스레인지, 새 싱크대를 설치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철수 순대국 2대째 이어가는 맛. 재오픈 날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와, 여기 완전 바뀌었네요. 깔끔해졌어요. 앉기 편해요. 리모델링 후 매출은 더 늘었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순이익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약속을 지켰고 제 일도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순대국 정말 맛있어요. 매일 와도 안 질려요. 제 최애 맛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미란 언니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니. 미란 언니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여기 완전 바뀌었네. 네, 리모델링 했어요. 대박. 진짜 깔끔하다. 미란 언니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의자, 조명, 주방. 모든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님 많아? 네,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얼마나 많은데? 점심시간엔 웨이팅도 있어요. 웨이팅? 진짜? 미란 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장사 잘 되는구나? 네, 덕분에요. 월 매출이 얼마나 돼?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시길래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게 왜요? 그냥 궁금해서. 얼마나 돼? 한 5천 정도요. 5천만 원? 미란 언니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진짜? 한 달에 5천만 원? 네. 헐. 대박. 순이익은? 언니,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아, 그냥. 동생이 잘 되니까 기특해서. 미란 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이익 얼마예요? 한 2천 정도요. 2천만 원? 미란 언니가 숨을 삼켰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거야? 네. 그 정도 돼요. 미란 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러움? 질투?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구나. 언니 괜찮으세요? 응? 아, 응. 괜찮아. 미란 언니는 그날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가게를 계속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주방까지 들어와서 구경했습니다. 여기 뭐예요? 순대 삶는 기계요. 이건 국물 끓이는 소치요. 아, 그렇구나. 한참을 있다가 갔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했나 보다. 하지만 며칠 후 미란 언니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를 보더니 또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손님 많네. 언니, 왜 또 오셨어요? 아, 그냥 점심 먹으러. 미란 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가게를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하는 것, 제가 서빙하는 것, 계산하는 것,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순대국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러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미란 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고마워요, 언니. 부럽다. 나도 이런 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 미란 언니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유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인데요? 미란 언니는 가게 한쪽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저를 앉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 말이야. 네. 나한테 넘겨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게.
나한테 넘기라고. 미란 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거거든. 네. 근데 내가 중간에서 가로챘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로챘다뇨? 언니가 싫다고 하셔서. 아, 그때는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지. 미란 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대박 났잖아. 월 매출 5천에 순이익 2천이면 엄청난 거야. 그럼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핏줄이 이어받는 게 맞잖아. 언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6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여기까지 만든 건데요. 그래도 원래 우리 아버지 가게잖아. 언니도 핏줄이고 저도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에휴, 어쨌든. 미란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넘겨. 권리금 5천만 원 줄게. 싫어요. 뭐? 저 이 가게 안 넘겨드려요. 아버님과의 약속이에요. 미란 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거 지금 시누이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요구라서요. 말이 안 돼? 핏줄이 이어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언니, 아버님께서 언니한테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언니가 냄새나는 순대국 따위 절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란 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와서 대박 났으니까 내놓으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야, 나 언니야,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 가게는 제가 안 넘겨드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 언니는 화가 나서 떨었습니다. 하, 진짜. 됐어. 나한테도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요? 너 각오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미란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방법이 뭐지? 다음 날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미란 언니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플랜카드를 들고요. 내 가게 돌려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산 가로챔. 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인 시위. 내 가게 돌려받을 때까지 매일 할 거야. 손님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빨리 가게 넘기든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며느리가 시아버지 가게 가로챘대요. 헐, 진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니, 이러지 마세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싫어. 나 여기서 시위할 거야. 언니. 하지만 미란 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셨지만 플랜카드를 보고는 주저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가족 간에 오해가 좀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올게요.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미란 언니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시아버지 유산 독차지, 플랜카드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이 플랜카드를 보고는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기 뭔가 문제 있나 봐. 가족 싸움인가? 찜찜한데. 다른 데 가자.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미란 언니가 갔습니다. 내일 또 올 거야. 가게 넘길 때까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언니가 가게 앞에서 1인 시위해. 뭐? 누나가? 응. 플랜카드 들고 서 있었어. 손님들이 다 보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누나가 미쳤나? 내가 전화해 볼게. 남편이 미란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누나, 대체 왜 그래? 유진이 가게 앞에서 시위한다며? 전화기 너머로 미란 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내 가게잖아. 누나 가게가 아니라 아버지 가게였어. 아버지가 유진이한테 주신 거고, 아빠가 원래 나한테 주려고 했어. 누나가 싫다고 했잖아. 그때는 몰랐다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누나, 이러지 마. 가게 안 돌려받으면 계속 할 거야. 각오해. 미란 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도 미란 언니는 왔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시누이 것 빼앗은 며느리. 손님들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가족 간의 오해가 있어서요. 그렇군요. 해결되면 다시 올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매일 미란 언니를 보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내 가게 돌려내. 플랜카드를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SNS 리뷰에도 악플이 달렸습니다. 사장님, 가족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찜찜해서 못 가겠어요. 시누이가 저렇게 항의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듯. 저는 무너졌습니다. 여보, 나 못하겠어. 유진아, 매일 저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장사도 안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어떻게 버텨? 매출이 반도 안 돼. 이러다 망해. 차라리 가게 넘기고 다른 거 하자.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누나한테 연락해 볼게. 저는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미란 언니와 만났습니다. 가게 안에서요. 언니, 가게 넘길게요. 미란 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드디어 정신 차렸네. 대신 권리금 5천만 원 주세요. 오케이. 그럼 내일 계약하자. 네. 저는 허탈했습니다. 6개월간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이렇게 넘기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고 가게 명의를 미란 언니로 바꿨습니다. 고생했어, 유진 씨. 앞으로는 내가 할게. 미란 언니가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 가게야. 이제 나도 대박 나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응. 넌 실력이 있잖아. 다른 곳에서 다시 하면 돼. 그래야겠지. 저는 울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 힘으로. 가게를 넘긴 후 저는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쉴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저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15분 거리에 괜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았습니다. 다만 월세가 비쌌습니다. 300만 원. 시장 가게는 150만 원이었는데 2배였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남편과 함께 자리를 봤습니다. 좋은데? 근처에 회사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월세가 좀 비싸긴 한데. 괜찮겠어? 해볼게. 자신 있어.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00만 원. 권리금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3천만 원. 인테리어에 2,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깔끔하고 더 모던하게 꾸몄습니다. 흰색 타일, 밝은 조명, 나무 테이블, 편한 의자. 주방도 최신 설비로 갖췄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유진 순대국. 제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 가게가 아니라 제 가게였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동안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한유진 순대국 곧 오픈합니다. 40년 전통 레시피를 이어받은 순대국집. 정성스럽게 12시간 끓인 사골 국물. 사진도 올리고 스토리도 올렸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새 가게 오픈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드디어 오픈날.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로 오셨구나. SNS 보고 찾아왔어요. 새 가게 축하드려요. 예전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SNS에 올리셨잖아요. 바로 왔죠. 옛날 가게는 왜 안 하세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 플랜카드 든 사람. 시누이 분이셨죠? 네. 다 봤어요. 어휴, 힘드셨겠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요. 응원할게요. 순대국 주세요. 첫날부터 대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30명 넘게 왔습니다. 여기 웨이팅 있어요? 네,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주문 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 새 가게 대박 나세요라고 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첫 주 매출이 좋았습니다. 하루 평균 150만 원. 일주일에 1천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주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순대국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드세요. 정성이 어마어마해요. 국물이 진짜 깊어요. 12시간 끓인 거래요. SNS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 순대국 강추. 직장인 점심 맛집. 여기 진짜 숨은 맛집. 셋째 주 젊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어요. 여기 요즘 핫플이래요. 넷째 주 가게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30분 대기입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한 달 후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월 7천만 원. 예전 가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순이익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재료비, 인건비 아르바이트생 1명 고용 다 빼고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대박이다. 한 달 만에 이 정도 매출? 응, 나도 놀랐어. 역시 내 와이프는 천재야. 저는 뿌듯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2개월째 SNS 팔로워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유진 순대국 사장님 대단해요. 시누이한테 빼앗겼는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제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음식 프로그램에 나오실 생각 없으세요? 정말요? 네, 성공한 자영업자 특집인데요. 사장님 스토리가 정말 좋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3개월째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월 8천만 원. 순이익 3,500만 원. 아르바이트생도 2명으로 늘렸습니다. 주방 1명, 홀 1명.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쯤부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미란 언니 가게 이야기였습니다. 박미란 씨 가게 장사 안 된대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손님이 거의 없대요. 맛이 완전 달라졌대요. 그리고 반찬도 재사용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을 재사용한다고요? 네, 몇 명이 목격했대요. 테이블에 남은 겉절이를 다시 통에 담더래요. 위생 상태도 별로래요. 주방이 지저분하대요. 며칠 후 다른 손님도 말했습니다. 사장님 예전 가게 아세요? 네. 거기 완전 망했대요. 하루에 손님 5명도 안 온대요. 맛도 없고 위생도 별로고 다들 안 간대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소문이 들렸습니다. 박미란 씨 위생 점검 걸렸대요. 네. 보건소에서 나와서 점검했는데 반찬 재사용하다 걸렸대요. 영업정지 3개월 먹었대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하지만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째 방송 출연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한유진 순대국 사장님 이야기. 방송에서 제 스토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순대국을 배운 이야기. 6개월간 가게를 일군 이야기. 시누이한테 빼앗긴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다만 시누이 이야기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가족 간에 오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대국집이구나. 사장님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웨이팅이 1시간 넘게 생겼습니다. 저는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주방 2명, 홀 2명, 총 4명.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옆 가게가 비어서 임대했습니다. 좌석을 20석에서 40석으로 늘렸습니다. 5개월째 월 매출 1억을 달성했습니다. 순이익은 4천만 원.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응. 1억이야, 1억. 한 달에. 나도 믿기지 않아.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저는 행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란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씨? 미란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네, 언니. 나 가게 접었어. 영업정지 3개월 먹고 제 계장에도 손님이 1명도 안 와서 미란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결국 1달 만에 폐업했어. 그렇구나. 유진 씨,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내가 힘들게 일군 걸 빼앗아 가려고 했잖아. 미란 언니가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니, 제발 도와줘. 나 진짜 죽고 싶어.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언니, 저는 못 도와드려요. 유진 씨, 언니 스스로 해결하셔야 해요. 제발. 순대국 만드는 법만이라도 가르쳐줘. 안 돼요. 유진 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호해야 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며칠 후 미란 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9시 마감 직전이었습니다. 언니. 미란 언니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이 푹 들어가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진 씨. 제발. 언니 돌아가세요. 제발. 도와줘. 나 지금 진짜 죽고 싶어. 미란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플랜카드 들고 시위한 것도 미안하고 내 가게 빼앗은 것도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순대국 만드는 법만이라도. 저는 고민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던 미란 언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언니. 유진 씨. 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6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만든 가게를 빼앗아 가셨잖아요. 미안해. 플랜카드 들고 2주 동안 시위하셔서 제 가게 망하게 만드셨잖아요.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미란 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반찬 재사용하셨다는 소문 사실이에요? 미란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답 안 하셔도 알겠네요. 손님이 없으니까. 재료비라도 아끼려고. 언닌 장사하면서 기본도 안 지키면 어떡해요?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가주세요. 유진 씨. 제발. 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 언니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한 걸 생각하면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님. 미란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 이혼까지 했대. 네. 이혼요? 응. 형부가 이혼 요구했대. 가게 망하고 돈 다 날린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유진아, 미란이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어머님. 얘가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무직이고. 애들도 애아빠가 데려가고. 하지만 어머님. 제발이다, 유진아. 우리 미란이 살려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못 도와드려요. 유진아. 언니 스스로 해결하셔야 해요. 이 몹쓸 년이. 시누이가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하냐. 시어머니까지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님, 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해. 지금 미란이가 죽게 생겼어. 제가 힘들 때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언니가 플랜카드 들고 시위할 때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싸웠습니다. 여보, 그래도 누나인데. 당신은 왜 맨날 언니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힘들 때는 언니가 뭐 해줬어요? 플랜카드 들고 2주 동안 시위했잖아요. 제 가게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누나가 이혼까지 했는데. 그게 제 잘못이에요? 언니가 자기 인생 망친 거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미란 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님, 두 분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미란이 좀 여기서 일하게 해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을요? 응. 얘가 지금 무직이잖아. 너네 가게 직원 필요하잖아. 어머님, 저는 제발이다. 우리 미란이 살려줘.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면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가족 문제인가 봐. 저는 할 수 없이 둘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언니를 직원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미란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언니는 순대국 만드는 법도 모르잖아요. 그럼 가르쳐주면 되잖아. 어머님, 저도 3개월 배웠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요? 넌 며느리잖아. 시누이 도와줘야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제 가게 빼앗아갔잖아요. 플랜카드 들고 시위해서 제 가게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일 시켜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와 미란 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시고 이제 언니가 힘드니까 저보고 도와달라고요? 유진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방법이 있어. 방법이요? 나도 저번처럼 플랜카드 들고 여기 앞에 서 있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설마 며느리가 시누이 죽게 내버려뒀다고. 그럼 손님들 다 도망가겠지? 어머님, 각오해. 내일부터 시작할 테니까. 시어머니와 미란 언니는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또 이러는 거야? 다음 날 정말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플랜카드를 들고요. 며느리의 배신, 시누이를 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또 가족 문제인가 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네. 저기 있는 분들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법 시위거든요. 업무 방해예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다 증인이에요. 경찰 부르세요. 사장님 방송 보고 응원하러 왔는데 저런 거 보기 싫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장사 못하시면 안 되죠. 손님들이 저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가게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저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분들이 계속 제 가게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서 계세요. 손님들이 못 오고 있어요.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 가게 빼앗아갔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이혼까지 했고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도와주지도 않고. 어르신, 그건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업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 방해? 내가 왜? 허가받지 않은 1인 시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적인 장소 앞에서 하시는 거라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시면 입건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시고 돌아가세요. 아니, 이게 무슨... 어르신,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가시겠습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수 없이 플랜카드를 내렸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미란 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이럴 거야? 경찰까지 부르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해요. 제 가게 지켜야 해요. 우리 미란이는 어떡하라고. 언니 문제는 언니가 해결하셔야죠. 저한테 계속 의지하시면 안 돼요. 경찰이 시어머니와 미란 언니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고 조치를 위해서였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장사 못하시면 안 되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한 단골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성공하셔야 해요.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거든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 이번엔 제대로 대처한 거야. 응. 누나도 이제 정신 차리셨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미란이만 생각했구나. 어머님. 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 보고 국물 끓이고 3개월 동안 배워서 가게 물려받고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피땀 흘려서 가게 키웠는데 미란이가 빼앗아갔잖아. 그런데 나는 그때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미란이 편만 들었어. 어머님.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플랜카드 들고 2주 동안 시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플랜카드 들고 나타났잖아.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유진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못난 시어머니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셨겠죠. 미란 언니가 이혼하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어머님. 응. 저는 언니를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 알아. 언니 스스로 해결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면 언니는 또 의지하실 거예요. 맞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어머님은 용서할게요. 유진아. 어머님도 딸 생각에 그러신 거니까요. 저도 나중에 딸 낳으면 어머니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크게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할 줄 몰랐어. 어머님 우셔요. 많이 우시면 마음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라.
다시는 제 가게 앞에 오시지 마세요. 제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알았다. 약속할게. 절대 안 갈게. 그리고 언니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요. 알았어. 내가 말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용서해줘서.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오시지 않았습니다. 미란 언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계속 잘 됐습니다. 오히려 경찰 사건 이후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그 식당이죠? 신우이한테 플랜카드 공격받았던? 네, 맞아요. 방송도 보고 기사도 봤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매출은 1억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SNS 팔로워도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미란 언니를 봤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언니. 미란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아. 미란 언니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도 푸석푸석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응. 일단 돈 벌어야 해서. 주 6일 하루 10시간 일해. 월급은 250만 원. 미란 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웃기지? 많이 힘드시죠? 응. 근데 내 자업자득이야. 미란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내가 힘들게 일군 걸 빼앗아가려고 했잖아. 미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6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잖아. 손에 화상도 입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 가게를. 언니, 나는 한 달도 못 버텼어. 맛도 못 내고 위생도 엉망으로 하고. 결국 다 망쳤어. 미란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가게도 망했고 결혼도 망했고 내 인생 다 망했어. 언니, 울지 마세요. 근데 결국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장사를, 사람을. 미란 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야 하고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손님한테 친절해야 하고. 미란 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그걸 혼자 다 해냈잖아. 6개월 만에 그렇게 키워냈잖아. 그리고 나한테 빼앗겼는데도 다시 일어섰잖아. 3개월 만에 더 큰 가게로. 미란 언니가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미란 언니를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조금이지만. 언니 새 출발하는데 보태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미란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천만 원. 유진 씨. 이게 뭐야? 왜? 미란 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걸? 언니도 가족이니까요. 유진 씨. 언니 다시 시작하세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년이. 어떻게? 미란 언니가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같은 년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됐어요, 언니.
이제 그만 우세요. 유진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미란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미란 언니는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평생 갚을게. 이 은혜. 괜찮아요, 언니. 언니 잘 되는 게 저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날 우리는 진짜로 화해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지점을 냈습니다. 강남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오픈날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대국집이구나. TV에서 봤어요. 사장님 대단하시던데요. 시누이한테 빼앗겼는데 더 크게 성공하셨다며요? 2호점도 첫날부터 대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만 100명 넘게 왔습니다. 웨이팅 1시간입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두 가게를 오가며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본점에서 재료 준비하고 점심에는 강남점 가서 서빙 돕고 저녁에는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 마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직원도 총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본점 10명, 강남점 10명. 주방장, 보조주방, 홀 매니저, 서빙, 설거지.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본점 1억 2천만 원, 강남점 8천만 원, 총 2억, 순이익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응, 나도 믿기지 않아. 한 달에 2억이면 연 매출 24억이야. 그러게.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이제 진짜 사업가야. 저는 뿌듯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 미란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나 작은 분식집 차렸어. 정말요? 축하해요, 언니. 내가 준 돈으로 시작했어. 보증금 500에 월세 50짜리 작은 가게야. 어디에요? 우리 집 근처. 동네 상권이야. 떡볶이, 김밥, 순대 파는 거. 좋은데요? 동네 상권이 오히려 단골 잡기 좋아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미란 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유진, 고마워. 내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별 말씀을요. 언니가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많이 배웠어. 음식은 정성이고 손님은 소중하고 위생은 기본이라는 거. 맞아요, 언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는 예전처럼 안 할게. 반찬 재사용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정직하게 할게. 응, 언니. 파이팅. 한 달 후 미란 언니 가게에 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말 깨끗했습니다. 주방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 유진이 왔어? 미란 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깔끔하다. 그치? 나 엄청 신경 썼어. 위생이 제일 중요하잖아. 주방도 오픈 키친으로 했네요. 응. 손님들이 보면 더 믿고 먹을 수 있잖아. 나 아무것도 숨길 거 없어. 미란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응, 기다려. 미란 언니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떡은 깨끗이 씻고 어묵은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야채는 신선한 것만 골랐습니다. 소스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고추장, 설탕, 간장, 다진 마늘. 정확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계속 저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기요. 떡볶이를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위에 삶은 계란 반쪽과 참깨를 뿌렸습니다. 와, 비주얼 좋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다. 언니 솜씨 좋은데요?
그치? 많이 연습했어. 미란 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너 보고 배웠어. 음식은 정성이라고. 언니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응. 안 변할 수가 없었어. 바닥까지 떨어져 봤거든. 미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별 말씀을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나쁘게 굴었는데. 1천만 원까지 줬잖아. 그게 없었으면 가게도 못 차렸어. 언니가 잘 쓰셔서 그래요. 정말 감사해. 평생 은혜 못 잊을 거야. 한 달 후 미란 언니 가게에 또 갔습니다.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인데 테이블이 다 찼습니다. 언니 장사 잘 되네요. 응.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어. 대박이에요. 회사원 아저씨들이 점심때마다 와. 여기 떡볶이 맛있다면서. 미란 언니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와. 방과 후에 떡볶이 먹으러. 동네 맛집 되셨네요. 아직 멀었어. 근데 매일 조금씩 손님이 늘고 있어. 잘 됐다, 언니. 3개월 후 미란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나 흑자 났어. 정말요? 축하해요. 응. 이번 달부터 순이익이 생겼어. 100만 원. 대단해요, 언니. 아직 적지만. 그래도 흑자야. 처음으로. 미란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더니. 언니가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유진아. 고마워. 정말. 6개월 후 미란 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미란 언니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가게로 와. 내가 음식 대접할게. 가게에 가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언니, 완전 대박이네요. 그치? 요즘 진짜 바빠. 아르바이트생 1명 고용했어. 진짜요? 대단한데요? 응. 혼자서는 못 돌리겠더라고. 점심, 저녁 시간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미란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익도 이제 200만 원 넘어. 200만 원이요? 대박이에요. 아직 내 가게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대단한 거야. 미란 언니가 웃었습니다. 이제 내 은혜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1천만 원. 언니,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야. 꼭 갚을 거야. 매달 50만 원씩. 20개월이면 다 갚아. 언니. 그게 내 자존심이야. 받은 건 꼭 갚고 싶어. 저는 미란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너 보면서 배웠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3호점까지 냈습니다. 홍대에 3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한유진 순대국 프랜차이즈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 없으세요? 부산에서 하고 싶은데요. 대구에서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품질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각 지점의 품질을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매주 새 지점을 다 돌면서 음식 맛을 체크했습니다. 직접 국물을 맛보고 순대를 확인하고 겉절이를 먹어봤습니다. 국물이 조금 싱거운데요. 소금 조금 더 넣으세요. 순대가 조금 덜 익었어요. 2분 더 삶으세요. 겉절이 양념이 좀 적네요. 조금 더 버무리세요.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세 지점 모두 맛이 균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본점이나 강남점이나 맛이 똑같네요. 홍대점도 맛있어요. 어느 지점을 가도 똑같아요. 대단해요. 월 매출은 총 3억.
본점 1억 2천, 강남점 1억, 홍대점 8천만 원. 순이익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한유진 순대국 대표 한유진.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본점 2층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경영관리, 직원관리, 재료 발주 등을 했습니다. 회계사도 고용했습니다. 세무사도 고용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나 2호점 낸다. 정말요? 축하해요, 언니. 응.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대박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내 보면서 배웠어. 한 지점 안정되면 그 다음 확장하는 거. 언니 대단하세요. 이번에는 좀 더 크게 할 거야. 15평 정도. 테이블도 6개. 좋은데요? 그리고 메뉴도 늘릴 거야. 떡볶이, 김밥뿐만 아니라 라면, 우동도. 미란 언니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언니. 응. 열심히 할게. 한 달 후 미란 언니 2호점 오픈 날. 저도 축하하러 갔습니다. 화환도 보냈습니다. 미란 씨 2호점 오픈 축하합니다. 한유진 순대국 대표 한유진. 미란 언니가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유진 씨,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하죠, 언니. 언니 성공이 저한테도 기쁜 일이에요. 나 정말 행복해. 미란 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언니가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아니야. 다 내 덕분이야. 그날 미란 언니 2호점도 대박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분식집이에요. 사장님 1호점에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2호점도 맛 똑같나요? 네. 레시피가 똑같아요. 손님들이 만족해했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이 왔습니다.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미란 언니 그리고 저. 아버지 유진이가 가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점도 3개나 냈어요. 직원도 30명이에요.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미란이도 잘하고 있어요. 분식집 2호점까지 냈어요. 시어머니가 미란 언니를 보셨습니다. 우리 딸들 둘 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유진아, 고맙다. 우리 남편 유산 잘 지켜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시아버지께서 좋은 것 물려주셔서. 미란 언니도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언니도 분식집 잘 되잖아요. 2호점까지 내시고. 응.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알려준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알아봐 주더라. 우리는 웃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시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어요. 가게 잘 지켰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도 3개나 냈어요. 아버님의 순대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아버님의 레시피 평생 지킬게요. 저녁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뭐가? 누나 일도 그렇고.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잖아. 당신도 고생했어. 중간에서 힘들었잖아. 난 뭘? 누나랑 나 사이에서. 시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양쪽 눈치 보느라 힘들었잖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잘 됐잖아. 누나도 가게 하고 너도 성공하고. 응. 유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시아버지 제사였다. 2년 전 생각이 난다. 시누이가 가게를 빼앗아갔을 때 정말 힘들었다. 플랜카드를 들고 2주 동안 시위하는 걸 보며 매일 울었다. 6개월간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넘겨야 했을 때 정말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했고 더 크게 성공했다. 시누이도 이제는 변했다. 자기 가게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2호점까지 냈다. 정말 자랑스럽다. 결국 모든 게 잘 됐다. 시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시아버지의 순댓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좋은 사업가가 되자. 일기를 덮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2년 후 에필로그. 한유진 순댓국 프랜차이즈는 전국 20개 지점을 달성했습니다. 서울 10개, 경기 5개, 부산 2개, 대구 2개, 대전 1개. 연 매출 50억. 직원 200명. 저는 성공한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미란 언니의 분식집도 5호점까지 늘어났습니다. 유진아, 나도 5호점 냈어. 대박이에요, 언니. 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로 가게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조언도 구했습니다. 유진아, 3호점 직원이 자꾸 늦는데 어떻게 하지? 언니 경고 한 번 주고 그래도 계속되면 자르세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안 좋아요. 그래야 할까? 네. 규칙은 지켜야 해요.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어느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40년 전통 순댓국 며느리가 지켜 프랜차이즈로 성공. 시누이한테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기. 연 매출 50억 달성, 전국 20개 지점 운영. 기자가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시누이한테 가게 빼앗겼을 때요. 6개월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건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죠. 더 좋은 곳에서 더 열심히. 시누이분과는 지금 어떤 사이신가요? 화해했어요. 이제는 자매처럼 지내요. 언니도 분식집 5호점까지 하시고 잘 지내세요. 정말 좋은 결말이네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요. 시누이도 변한 게 대단해요.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죠. 저는 기사를 프린트해서 시아버지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봐주세요. 아버님 순댓국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평생 지킬게요. 아버님의 레시피, 아버님의 정성, 아버님의 마음. 저는 시아버지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가게 평생 지킬 거예요. 제 딸에게, 손주에게 계속 이어갈 거예요. 40년이 8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도록 아버님의 순댓국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